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1년차 새댁입니다. 주변에선 결혼해서 1년 정도 살아보니 어떠냐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남편과 저만 보자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남편과 저는 성격도 잘 맞고 서로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알콩달콩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도 좀 삐그덕거리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역시 별로 좋지 못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괜찮아졌습니다. 왜냐면요. 시댁에서 제대로 한판 하고 뒤집어 엎었고 그 후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살기로 했거든요. 남편도 진작부터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저도 더 이상 시댁 가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니 좋습니다. 저와 시댁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요. 회사 선배인 저는 대리직급이고 남편은 주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은 팀에서 편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였어요. 친하게는 지냈지만 회사 안에서만 그랬고 서로 별다른 사심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그때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남편 역시도 저 말고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각자 애인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남자친구와 결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헤어지게 되니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남편도 그때 당시 잘 사귀어오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각자의 연인과 헤어짐을 겪게 된 거죠. 서로의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되고 힘내자고 위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진행하던 프로젝트도 있다 보니 저녁 늦게까지 함께 야근을 할 일도 많았어요. 서로 붙어있는 시간이 길었고 일 끝나고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겪은 이별의 아픔을 위로도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성적인 감정도 싹트게 되었던 겁니다. 서로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남편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제 입장에선 오래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어서 힘들었는데 그 외로운 마음을 남편이 채워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남편 역시도 그런 것 같았고요. 한마디로 서로 시련의 상처를 위로해주다가 눈이 맞았던 거죠. 그 뒤로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 얘기도 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에서는 괜찮은데 시댁에선 저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제가 2살 연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시부모님은 연상인 게 싫고 제가 너무 키가 큰 것도 별로라고 하셨어요. 제가 남편보다 회사 직급이 윗사람인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고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과는 3살 차이 나는 누나도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둘째치고 따로 만난 적도 없고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 남편 누나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하니 황당했죠. 저 인상 좋다는 소리 많이 듣고 나름 사회생활도 곧잘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다 보니 이해가 안 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자체는 허락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썩 마음에는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를 반기지도 않으시는데 이런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그리고 굳이 시댁 자주 갈 필요 없다. 효도는 셀프고 서로의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며 몇 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설득해서 저도 결국 예정대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부모님은 둘째치고 신우는 저를 왜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겁니다. 신우는 첫 만남부터 저를 흘겨보고 훑어보고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가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뭘 물어봐도 엄청 싸가지 없게 틱틱거리며 단답으로만 대답하고요. 그 뒤로도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2번 더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그러는 겁니다. 저도 한 번은 너무 기분 나빠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형님은 왜 나를 싫어하는 거냐? 나하고 별로 대화도 안 해봤는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 고민하다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싫다기보다 그냥 이 상황 자체가 고깝고 질투가 나서 그런 것 같다고요. 실은 신우는 작년에 결혼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 전에 평소 친구로 지내던 한 남자와 술을 먹고 모텔에 들어가는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결혼할 남자에게 들켰다고 하고요. 원래는 그냥 편한 친구 사이였다는데 둘 다 너무 과음을 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고 그 사실을 결혼할 남자가 알게 되고 결혼 파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일이 신우네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다고 하고요. 신우는 안 좋은 소문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다가 결국 회사 그만뒀고 부모님께는 창업 준비할 거라고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시부모님은 정확히 모르신대요. 남편은 신우와 결혼할 뻔했었던 전 남자친구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고요. 신우도 자기 부모님께는 그냥 예비시댁 갑질이 너무 심해서 파혼했다 정도로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잘못은 전혀 얘기 안 했고요. 회사도 그냥 회사 사정상 그만뒀고 카페 차리고 싶으니 자격증 따고 창업 준비할 거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남편은 아무리 자기 누나지만 진짜 한심하고 창피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우가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고 하니 엄청 히스테리를 부렸다는 겁니다. 자기는 결혼이 그렇게 엎어졌는데 나이도 어린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고 하니 고가운 거죠. 그 얘기 듣는 저도 너무 경악했습니다. 그런 얘기 인터넷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봤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결혼 날짜까지 잡은 사람이 남자인 친구와 술 먹고 잠자리까지 가진 건지,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결혼이 깨진 거면서 왜 엄한 나를 질투하고 싫어하는 건지 참 볼수록 희한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싶었죠. 남편도 자기 누나 좀 이상한 거 안다고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남편이 결혼 전 약속한 것처럼 정말 시댁에는 자주 갈 일이 없었어요. 명절이나 생신처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남편은 혼자서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저보고는 굳이 갈 필요 없다고 하면서요. 남편이 갈 필요 없다고 하니 저도 구태여 일부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결혼했는데 며느리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은근히 눈치를 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남편이 다 알아서 막았습니다. 남편은 각자 부모님께는 각자 잘하자는 태도를 고수했기에 저도 역시 남편에게 저희 친정에 가자고 하거나 친정 부모님께 연락드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남편 말대로 정말 각자 부모님께는 각자 알아서 했던 거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시부모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만나면 괜히 싫은 티 내시고 괜스레 기분 나쁜 티만 내시는 경우도 많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는 게 정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저희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방식이 편하고 좋았어요. 저의 이런 방식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따로 불만 없이 괜찮아 하셨는데 시부모님은 불만이 많으셨어요.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못한다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남편이 알아서 차단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지내오고 있었는데 결혼 후 첫 명절이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서로 찾아뵙기로 했기에 저도 남편과 일찌감치 시댁으로 내려가서 전도 부치고 음식 준비하는 건 열심히 도왔어요. 평소에는 잘 안 와도 이렇게 한 번씩 오게 되면 제 할도리는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산더미 같은 전을 내내 부치고 있는데 신우는 소파에 드러누워서 폰만 내내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설렁설렁 오더니 제가 해놓은 전들을 접시에 대강 담아서는 식탁에 앉아 유튜브 보면서 먹고 있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좀 그랬죠. 저는 허리도 못 펴고 어머님이 잔뜩 준비해 놓으신 재료를 다 부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어머님도 남편도 옆에서 다 일하고 있는데 신우 혼자서만 대놓고 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대뜸 저한테 오더니 올케 집에서 음식 안 해봤어? 그러는 겁니다. 네? 진짜 너무 안 예쁘게 붙인다. 모양을 좀 잡아가면서 붙여. 너무 대충하네. 인상을 팍 쓰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땀 흘려가며 불 앞에서 몇 시간이고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놀고 먹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전 좀 예쁘게 붙이라는 겁니다. 저 순간 황당해서 표정이 굳었는데 남편이 먼저 누나
그럼 누나가 붙여. 온 식구들이 다 일하고 있는데 누나가 왜 그러고 있는데? 안 도와줄 거면 말이라도 말던가. 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더 따지더군요. 야, 너는 결혼했다고 벌써 마누라 편드냐? 어차피 붙일 거 신경 써서 좀 이쁘게 하라는데 네가 왜 발끈하고 난린데? 그러면서 일부러 먹던 전을 접시째 던지듯 내려놓고 가버리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데 어머님도 아무 말 안 하시고 이 집은 원래 이런 분위기인가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전을 다 붙였는데 어머님도 오시더니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안 예쁘게 붙이긴 했네. 집에서 이런 거 안 해봤니? 그러시는 겁니다. 기껏 일 다 했는데 수고했다거나 고생했다는 말씀은 없으시고 저렇게 핀잔만 주시니 저도 기분 상하더라고요. 저도 마냥 입 다물고 참는 성격은 아니라서 일부러 어머님한테 그랬죠. 네, 저희 친정에선 제사 절에 다 맡기셨거든요. 평소에 제사 음식 준비 안 해봤어요. 아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건 기본인데. 됐다. 설거지나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밀린 설거지까지 하면서 서럽기도 하고 기분도 너무 나쁘고 솔직히 저를 대놓고 미워하고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저도 그냥 적당히만 해야겠다 또 다짐을 했죠. 그렇게 명절이 끝났는데 아버님 생신이 명절 2주 정도 뒤에 있거든요. 주말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죠. 남편이 선물은 아버지 점퍼를 하나 해드린다고 했고 백화점 가서 남편이 골랐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 남편이 원래는 한정식집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냥 집에 와서 먹으라고 했다며 시댁으로 바로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날 선물 챙겨 들고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물을 아버님께 드렸는데 아버님도 시큰둥하시고 어머님이나 신우도 별로 탐탁치 않은 얼굴인 거예요. 색깔도 영 칙칙하고 그러니까 진짜 촌스럽다. 아마 제가 고른 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신경 써서 사온 건데 면전에 대고 저렇게 말하시니 저도 기분 상했죠.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아이 참, 사온 사람 앞에서 너무하네. 내가 신경 써서 고른 건데. 아빠 원래 이런 스타일 좋아하잖아.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이 남편을 힐끗 보시더군요. 네가 골랐어? 내가 골랐지 그럼. 이 사람이 아빠 취향을 어떻게 알고 골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도로 들고 가고. 그러면서 다시 선물을 뺏으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냥 챙기시더라고요. 됐다, 놔둬라. 다시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이 골랐다고 하니 또 마음에 드시는 눈치였죠. 그걸 보는데 저는 이 집에서 대놓고 미움받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영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신우가 또 저한테 시비를 걸더군요. 와, 근데 세상 진짜 좋아졌다. 예전 같으면 생신상은 며느리가 직접 차려했는데 시어머니가 음식 다 해놓고 며느리는 숟가락만 드네? 하면서 비꼬는 겁니다. 밖에서 한정식 먹자고 한 걸 어머님이 그냥 집에서 먹자고 하신 건데 그걸 왜 저한테 또 그러나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남편이 또 나섰죠. 누나, 그럼 누나가 차리던가. 부모님 생신상이면 자식이 차려도 되는 거 아니야? 뭐? 누나 시집 가면 시어른 생신상 얼마나 잘 차려주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참나. 와, 저거 결혼하더니 말하는 꼬라지 봐. 엄마, 쟤 완전 공처가 다 됐네. 그치? 그러게 말이다. 하면서 오히려 저를 노려보시는 겁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든 무조건 저만 미워하시는 느낌이었죠.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해서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가자 속으로만 되뇌었죠. 그렇게 식사를 다 마쳤는데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기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방에 앨범이 있길래 그거 구경하고 있는데 신우가 갑자기 들어오더군요. 속으로 왜 들어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앉더니 같이 앨범 보는 척하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머, 이거 경준이 예전 여자친구가 찍어준 사진 같은데?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예전 여자친구 얘기를 하는 거였죠. 기분이 확 상한 저는 속으로 진짜 미쳤나 싶은데 신나서 더 그러는 겁니다. 올케도 알지? 경준이 전에 우리 사귄 여자친구 있다는 거. 진짜 이쁘고 착하고 경준이보다 4살이 어렸던가? 그랬는데
나하고도 잘 지냈어. 성격도 엄청 착하고. 저는 예 하고 말았죠. 그런데도 옆에서 계속 일부러 긁는 게 보이는 겁니다. 경준이가 걔랑 결혼할 줄 알았지. 우리 엄마도 걔 며느리로 생각했고. 근데 참 사람 일 알 수가 없어. 그치? 저는 속으로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동생네를 일부러 이간질시키려는 이유가 뭔가 싶었죠. 질투심에 돌아버린 건지, 자기 동생도 자기처럼 이혼이라도 시켜야 직성이 풀리려는 건지, 저는 그냥 속으로 인간이 덜 됐다 생각하며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꾹꾹 눌러 참았죠. 신우는 옆에서 신나게 입을 털어대고요. 어머, 혹시 내가 실수했나? 경준이 전 여자친구는 옳게도 아는 거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죠. 네,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은 상관없어요. 누굴 만났든 지금은 저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형님은 픽 하고 비웃더군요. 옳게 보면 너무 쿨한 척 하는 것 같아. 쿨한 척 하는 게 아니고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나요? 따지고 보면 저도 예전에 남자친구 있었는데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전에 절절했든 어쨌든 결국 헤어진 거고 결혼은 저랑 한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엎어지는 일도 부지기 있으니까요. 그쵸, 형님? 저도 일부러 저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저 긁는 소리 하니까 저도 보란 듯이 저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신우 완전 똥 씹은 표정이더군요. 너만 약 올릴 줄 아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니? 코웃음 쳤죠. 신우는 굳은 얼굴로 있다가 방을 나갔고 저도 또 한 번 긁어봐라. 나도 가만 안 있는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로 신우는 정말 복수의 칼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가족끼리 커피나 한 잔씩 하자고 해서 같이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갔거든요. 그렇게 커피 사들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어머님 표정이 엄청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대뜸 근데 민영아, 너 결혼 전에 남자 많이 만나고 다녔다며?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마시던 커피를 토해낼 뻔했어요. 남편도 어이없어 하고요. 저는 신우를 봤는데 신우는 저를 흘겨보면서 얄밉게 커피만 쪽쪽 마시고 있더라고요. 신우가 제 말을 이상하게 어머님한테 전한 것 같았죠.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그냥 아까 형님하고 농담을 좀 했는데 형님이 말을 좀 오해하게 전달하셨나 보네요. 제 말에 남편도 눈치를 채고 한숨을 쉬며 그러더라고요. 무슨 남자를 많이 만나. 요즘 세상에 한 사람만 만나서 결혼한 경우가 어딨어.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 말에도 계속 정색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나는 그런 거 이해 못한다. 남자는 그렇다 쳐도 어디 여자가 몸가짐 단정치 못하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녀. 아휴. 저는 진짜 기가 막히고 기분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 몸가짐이 어쩌고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 과거 행실이 있는데 그런 딸을 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죠.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님을 말리려 하는데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맞아요. 세상에 어쨌든 여자가 몸가짐 단정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저는 경준 씨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경준 씨도 알고 있고요. 진짜 문제는 결혼할 남자가 뻔히 있는데도 다른 남자랑 몰래 만나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쵸, 형님? 제 말에 형님 표정이 완전 싹 굳더라고요. 어머님도 위간을 확 찌푸리시고요.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모르셨어요? 형님 결혼 파혼하신 거요. 결혼 날짜까지 잡아두고 다른 남자랑 만난 거 들켰다면서요. 그래서 파혼당했다고. 회사에까지 소문나서 그만두셨다던데 어머님은 잘 모르셨나 보다. 제 말 끝나자마자 신우가 갑자기 미쳤냐고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남편도 제가 여기서 말할 줄 몰랐는지 벙쪄있고 어머님 아버님도 충격받으신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수경이가 그래서 파혼한 거라고? 얘 수경아, 네가 말해봐라. 민영이 제 말이 진짜야? 그쪽 시어머니가 트집 잡고 못되게 굴어서 파혼한다며? 어머님 말에도 신우가 아무 말 못하고 저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야, 너 미쳤어? 어디다 대고 그딴 소리야?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야, 김경준, 네가 말했냐? 네 와이프한테?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뭐가 어째? 야, 이 새끼야, 너는 누나 치부를 그렇게 다 까발리고 다녀? 치부인 줄은 알아? 그러게 누나가 부끄러운 짓을 왜 먼저 하는데? 뭐? 다들 그만 못해. 그리고 김수경, 너 그러면 네가 진짜 그러고 다녀서 파혼 당한 거야? 너 미쳤어? 아니, 그런 이유로 파혼한 거라고? 이놈의 기집애가 미쳤다 정말. 부끄러워서. 제 말에 시댁은 뒤집어졌습니다. 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서 뭐라고 하셨는데 정작 자기 딸 행실은요. 그런데 또 어머님은 가만히 있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민영아, 너도 신우 과거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왜 안 되는데요? 형님은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저 몰고 가시는데 저는 있는 일도 말 못하나요? 그리고 아까 형님이 그러던데 경준 씨 예전 여자친구 엄청 예뻐하셨다면서요. 며느리처럼. 그럼 그 여자랑 결혼시키시지 마음에도 안 드는 저랑은 왜 결혼시키신 거예요? 제가 왜 어머님이고 형님이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나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이고 이런 대접 받을 이유 없습니다. 제 말에 남편도 형님에게 따지더라고요. 누나도 진짜 작작 좀 해. 누나가 그런 짓 저질러서 파혼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잘 사는 나까지 이혼시키려 하는데? 뭐 이 새끼야? 네 와이프 하는 소리 듣고도 나한테 그렇게 말해? 이 사람이 틀린 말 했어? 라며 싸우고 욕하고 생 난리가 났죠. 아버님도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고 어머님은 저랑 남편 보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꼴 보기 싫다고 너네 가라고요. 그 말 끝나자마자 저도 인사드리고 가방 챙겨 바로 확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복도까지 따라 나오셔서는 저한테 앞으로 이 집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집안에 사람 잘 들어와야 되는데 저 들어오고 시끄러운 일만 생긴다고요. 그 시끄러운 일을 제가 만들었나요? 뭐래도 다 제 탓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진짜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기 싫으시다는데 원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절대 안 오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 참 하시던데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다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게 인사드리고 저와 남편은 나와서 곧장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둘 다 기분이 착잡했으니까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 나서 남편이 우리 가족들이 무례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진짜 안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그렇게 말하길래 저도 남편에게 형님 얘기 그렇게 터트린 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아니라고 나 같아도 그런 상황에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아예 시댁 가는 일이 없어졌고 남편도 갈 일 있으면 혼자만 갑니다. 물론 남편도 그 일로 시댁 식구들과 감정이 상해서 꼭 필요한 일만 잠깐 갔다 오고요. 어머님께서 대놓고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처럼 앞으로도 계속 안 갈 생각입니다. 가봤자 서로 기분만 상하고 저 좋아하지도 않으신데 제가 굽히고 가야 될 이유도 없고요. 본인 딸은 결혼 전에 바람까지 펴서 파혼했는데 제가 예전에 남자친구 만난 게 그렇게 혀를 차실 일인가요? 게다가 신우도 본인이 그런 과거가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모자랐다고 없는 소리까지 지어내며 동생 부부 이간질을 시키나요? 저도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 가족으로 여기며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안 보고 산다고 제가 손해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무 편합니다. 어차피 남편 하나 보고 한 결혼이고 남편과는 문제가 없으니 지금처럼 계속 지낼 생각이에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꾸역꾸역 참을 이유 없잖아요. 마음 먹고 한번 업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는 똑같이 대응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